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9월 1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행되는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9월은 이제 3주차 경마밖에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요. 야, 근간에도 뭐 잘하고 잘못하고 해가지고 지지난주에는 대한민국 1등을 했고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조금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주는 잘해야 되겠죠. 마음에 이제 부담감도 좀 떨쳐냈고 편성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토요경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토요경마든 일요경마든 배당이 살벌하게 좀 터질 것 같고 일요일날은 부산교차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요경마든 일요경마든 모두 중배당 이상을 위주로 해서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임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석을 앞두고 누구나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뭐 승부주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게요. 평소보다도 좀 배팅액을 줄여서 배당으로 승부를 내는 경마주간이지 돈으로 승부하는 경마주간이 아닙니다. 피부로 지고 나면은 피부로 와닿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요즘 뭐 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무리한 배팅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는 그런 경마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에는 좀 세게 해도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명절을 앞두고 하는 경우는 정말 낭패를 보면은 그냥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럴 때일수록 더 배팅액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고 배당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뭐 경마라는 것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때 너무 뭐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잘할 때 너무 으쌰으쌰할 필요도 없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경마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마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는 이번 주는 최선을 다하는 경마 주간이고 경마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 요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적중 내역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팬들만 이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마 주간으로서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강타도 한번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경마 주간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술의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권 전력들을 봤을 때 3번 하이웨이는 걸음은 좋은데 약간 발발이성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체가 작지는 않죠. 487kg인데 약간 주폭 자체가 작은 것이 흠이고, 대가리는 아무래도 저는 이 편성에선 6번 클린업 휘스를 대가리로 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잠재력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6번 클린업 휘슬이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악격이 있고 하지만은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6번 클린업 휘슬이 가장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능력을 떠나서 잠재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6번 클린업 휘슬의 가능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6번 클린업 휘슬을 가장 강력하게 보고, 여기에 뭐 3번 하이웨이도 되고 8번 천지스톰도 되고 9번 비키라이도 되는 마필들이니까 현장에서 좋은 상태를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한번 강약 조절을 해서 1경주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자, 어쨌든 6번 크리나 빗슬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마 중에서 괜찮은 신마 있죠? 5번 다이돌핀이란 마필. 괜찮아요. 걸어보니까 앞으로 좀 상당히 뛰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49조의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마 승부가 적은 마방이라서 그렇지, 어찌됐든 마필의 걸음으로만 놓고 보면 5번 다이돌핀이 가장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당연히 대가리를 놓고 때려도 괜찮은 마필.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걸음도 우수하고 주행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 다이돌핀은 1200에 붙여놓은 신마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걸음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배팅 거리는 안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착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여러 마필들을 언급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이 6번 강철시대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강철시대. 자, 어쨌든 6번 강철시대라는 마필은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차가 굉장히 커요. 능력차가 큰데 사실상 이 성장마들이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을 하고, 또 반대로 이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 추임력을 끌어낸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왜? 힘이 덜 찼으니까, 어린애들이니까. 그런데 선행력과 추임력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파워가 많이 보강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파워가 보강된 모습이면 당연히 신마로서의 기량이 일치월장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다이돌핀과 6번 강철시대 이 편성에선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3경주. 총 12도가 출전을 하는 경주인데 은근히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입상과 우연히 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면 또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선행은 2번 썬파이터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에서 선행은 이놈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2번 썬파이터가 선행력도 좋고 또 기본적으로 훈련 상태는 좋은데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완전하게 지난번 경주죠. 상당히 못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낭패이긴 한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는 거세를 하고 또 공백이 있었어요. 거세를 하고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세 우유증에 의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번 경주 시에는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썬파이터는 일단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들 중에선 가장 핵심적인 마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핵심적으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관건입니다. 11번 장비천복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12번 민손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을 굉장히 주목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12번 민손이라는 마필은 종반 뚝심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도 이끌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입 일변도의 모습이나 너무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보다는 선취입력을 이번 편성에선 겸비하고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번 민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개 입점은 이번 썬파이터 마필이 놓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은 12번 민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이 팔려요. 팔리기 때문에 얘가 체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요게 문제지 팔립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예요. 12번 민선은 이편성에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번 민선을 이번 경주에서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총 14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제주교차는 3개 경주가 시행을 해서 총 17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빡빡한 그런 일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착오가 없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일요경마는 기존대로 10개와 6개, 부산교차 6개 이렇게 해서 기존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토요경마가 좀 빡빡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입니다. 이 편성은 이제 신마들의 전력은 그다지 빼어난 마필들이 없고, 의외로 기존의 마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말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4번 MJ 핫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와 주행검사 때 안전적인 성장과 더불어 안말로서는 490kg대의 큰 체구를 갖고 있는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전개상으로도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0번 모닝베베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지만 원체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4번 MJ-핫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MJ-핫은 이 편성에서 피리 배팅골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5번 나나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두 마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두 마필. 5번 나나도 좋습니다. 5번 나나도 지금 유미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승도 못한 기수예요. 1승도 못한 기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허재영 조교사가 유미란 기수한테 요 마필을 아주 이번에 편성이 좀 약하니까 열심히 타보라고 준 것 같은데 열심히만 탄다고 할 것 같으면 입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당일날 이 5번 나나도 현장 상태가 좋다면 이놈도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5번 나나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높다. 유미라라고 해더라도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편성 자체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놈들은 너무 지구력이 부족하고 또 중간층에 있는 마필들은 거의 다가 선행력도 부족하고 추임력도 부족한 일색인데 그나마도 5번 나나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미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5번 나나는 편성상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5번 나나는 이 편성에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입니다. 왜 제가 앞에다가 이 승부처로 선정을 안 했을까요? 딩동댕 정답! 네, 오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초반에 들이댔다가 완전히 깨구락질 될까봐 그랬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초반에 배당이 터져도 어떤 식으로 터지고 초반의 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 중반부 이후에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후반부 쪽에 승부처로 몰아넣었어요. 왜? 전반부의 흐름을 봤으니까 일반 경주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후반부 쪽부터 집중 공략을 해서 대승을 읽어보겠다. 이런 강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제가 2경주, 3경주의 승부처를 가져갔겠죠. 하지만 이번 주는 매출을 올리는 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그런 경마주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 때 오늘 강타의 전반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준메인 승부처 토요제 5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굉장히 어렵고 또 배당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고
자, 아주 뭐 상당한 난타전이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4번 럭키 하트라는 마필입니다. 2차원을 내려다 태어나였네요. 굉장히 바람직한 기술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단은 감량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말도 잘 타죠. 또 기본적으로 선행력을 끌어내는데도 일가견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차원을 기생을 시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적인 기술을 기생을 시켰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단연코 4번 럭키하트는 편성상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당연히 입상권 주입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반부 준비인 승부처 강력한 단통을 향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거의 단통이다. 단통이다. 단통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5경주 전반부 준비인 승부처는 4번 럭키하트를 대가리로 놓고 강타도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제주교차 3경주가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때려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어떤 식으로 때려야 되느냐. 요게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주 시에 제주교차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인데, 요 경주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이고, 당연히 이 편성에선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상 꼭 배팅골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이번 준비인 승부처에서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단연코 2번 항룡전설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고 싶죠. 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꼬꾸라졌는데 3착으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뭐 패턴을 가장 우수한 패턴을 갖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후착으로서 어떤 마필들이 팔릴까요? 지난번에 이제 강타가 강력하게 맞춰드렸던 5번 화이팅이 팔릴까요? 화이팅이 올 수 있죠. 왜? 전형적인 선행바가 없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요런 마필들과 더불어 강타가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리는 마필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복병권 마필들 중에서 강력한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배당, 단통으로 대끼리는 절대 아니죠. 대끼리 절대 아닌데 이번 항룡전설을 필두로 해서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3주로 가져갈까 아니면 C방으로 가져갈까, 요것만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제주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6경주. 자, 이번 경기는 강타의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로 해서 강하게 붙어보는 경기입니다. 지금 전반부에 이제 승부처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5경주부터 무려 5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붙여놨어요. 제가 제주경마까지 해서 연장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계속 승부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반부 이후부터는 체를 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강타가 한마음 한뜻으로 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 강타가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동반에 대한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는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편성에서도 선두권에서의 경합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3번 동반에 대한 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후착으로서 누구를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아마 우후죽순으로 이놈저놈 해가지고 엄청나게 팔릴 것 같은데 이미 단방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단방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여타 팔리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이 팔리는가 요게 이제 관건인데, 강타가 때릴 놈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바로 그놈이 완벽한 비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마필이 만약에 강타가 제대로 된 적중이 일구어진다면 완전히 뭐 상황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3번 동반에 대한 게 후착을 붙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의 가능성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경주이고 당연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3번 동반의 대항도 빠질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지난번에 보여준 거는 자체가 우승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자 현장 승부처에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풍 뭐 이런 마필이 팔리지 않겠어요. 세미풍이 이렇게 팔릴 거고 뭐 이런저런 팔리겠죠. 뭐 질풍 당당도 좀 팔리겠고 엄지 강호도 좀 팔리겠고 그랜드 피닉스도 굉장히 강하게 팔리겠고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일단은 뭐 이 중에서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지만 받치는 맞고는 배당으로 받치고 갈 생각입니다. 배당 방어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한번 제대로 붙어보는 강타의 메인 승부처. 일단은 뭐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9번 제1왕초예요.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강력하게 대가리로 놓고 때리시라고 언급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9번 제1왕초는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후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의 복병권 마필, 지난번 경주 때 전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전혀 승부를 하지 않았던 마필이 이번에는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복병만을 단통으로 승부를 해서 아주 짜릿한 한 방을 기대하는 그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배당 한 방으로 짜릿하게 그냥 오르가즘을 한번 느낄 수 있게끔 그냥 제대로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제주교차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5개째의 승부처인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편성에서는 그래도 눈에 확 띄는 마필이 있죠. 눈에 확 띄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호루라기가 좀 눈에 띄죠. 기본적으로 아주 우수한 능력은 아닌데 이번에 1400에 또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요소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마필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피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9번 호루라기는 일단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키는데 여기서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에서 이 편성은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호루라기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럼 호루라기가 선행을 갔을 때 선입선에서 강하게 입상권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들이 막판에 역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국면을 연출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은근히 까다로운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의외로 또 중배당 단통으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조용한 승부처 일단은 9번 호루라기 꼭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이제 한라일봅의 대상 경주인데 제가 한번 풀어드리죠. 요 경주는 한번 서비스로 정확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이 좋고 나쁘고 요거를 풀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9번 비법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입상에 성공을 했듯이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60kg라는 또 감량 이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느 마필을 강력한 후착으로나 상대방을 읽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1번 추종부로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왜? 지난번 경주 때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고 소폭이지만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에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필입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추종문어가 이번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마필이 3번 견인불발인데 이번에도 선행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전반적으로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한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제가 보는 견제시에 3번 견인불발이 이번 편성에서 입상을 하기에는 그리 만만치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편성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요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번 견인물바보다는 1번 추종문어와 9번 비법, 당연히 9번 비법은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 한라일보에는 9번 비법과 1번 추종문어의 선정 가능성 가장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인데, 요 경주에서 어떤 마필들을 노리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마필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쉽지 않고,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조심을 좀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게 보는 마필, 꼭 배팅권에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바로 이 8번 황금세상이라는 마필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보면 종반 뚝심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인데, 이번에는 초반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경주 때도 봤을 때 초반보다는 거의 바닥 추입을 하면서 날라 들어왔던 마필인데 그 추입력 자체가 거의 환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도 종반 뚝심은 일단 베이스로 깔고 초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문제는 이제 조한별이가 이 마필을 어느 정도 몰아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8번 황금세상에 대해서는 편성상 필히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 이제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에 배당마를 하나를 가져갈 겁니다. 배당마 하나를 가져갈 건데, 그 배당마가 어느 정도의 배당을 형성해 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자, 어쨌든 뭐 적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배당 적중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선에서도 적중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자이언트 우드와 8과 황금대상 요 동마필이 또 한 번 입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요건 지난번에 제가 단통으로 맞춰드린 마필들의 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중반부 제대로 된 단통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구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도 사실상 능력차가 좀 미세한 경주인데, 아주 미세한 경주인데, 편성상으로 봤을 때 나름 배팅권의 충만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7번 선스카이라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한 치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개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끄는 악병만 어느 정도 완급 조절만 해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뭐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7번 선스카이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5번 슈퍼 가디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슈퍼 가디안과 7번 선스카이가 이제 같은 경주에 출전을 해서 두 마필 모두가 고전을 했던 마필들이에요. 고전을 했던 마필들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는 어느 정도의 예전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이제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해졌잖아요. 편성이. 그러니까 뭐 7번 선스카이와 5번 슈퍼가 그냥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11경주가 이제 후반부 중메인이고 12경주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로 13, 14경주는 일반 경주로 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요번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은근히 1400경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끄는 악평을 갖고 있는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젠테렐리가 나가던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천막이 나가던 어느 마필이든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12번 천막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출전마 중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12번 천막은 절대적으로 배팅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1400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55kg를 달았으니까 뭐 천막이 빠질 수 있는 편성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12번 천막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이에요. 후착을 어느 놈으로 때릴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라서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 왜? 11번 천막을 빼고는 거의 다 근간에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사실상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나는 충막감인 11번 천막이 버티고 있어도 후착은 은근히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착은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거리가 만만한 1400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12번 천막에 뭐 3번 구반석이 팔리고 러시포스가 좀 팔리고 강해가 또 강력하게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마필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마필들이 아니고 능력으로 봐도 안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경주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은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준비인 승부처인 토요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죠.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지난번에 강타가 덜덜하게 보라고 얘기를 했던 신규 강자가 이번에는 덜덜하게 보면 안 돼요. 이번에는 되는 마필이에요. 요번에는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또 자기 부준이라고 할 수 있는 52.5kg를 받았고 훈련 상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6번 신규 강자는 이 편성에서는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그럼 후착이 누구냐인데 정확한 적중을 할 수 있고 단통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을 강력하게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뭐 말이 필요 없이 단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단통으로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력한 단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일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토요일 12경주. 자, 요번 경주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간의 일전인데, 어느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그런 승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어서 어느 마필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고 어느 마필도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다 기복형 마필이에요. 그런데다 가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4번 피치바다, 뭐 8번 올포글로리, 9번 천년의 기쁨, 10번 태양왕, 11번 베스트가이, 뭐 12번 태산천지, 뭐 가는 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편성은 자고로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에게 가장 무게중심을 둘 수가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12번 베스트가이는 이 편성에서 보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기존의 강자들과의 경험도 풍부하고 또 1700, 1400, 1200 거리 경험도 다양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11번 베스트 가이를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11번 베스트 가이가 충분히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연속 입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번 베스트 가이는 이 편성에서 뭐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성 전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이 우수한 이 8번 휘즈로드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부터 일치월장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취입력을 겸비한 1번 슈퍼갤럽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근간의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바닥권 전략에서 일약 거의 우승권 전력을 넘나드는 9번 강철회사를 읽어줄 것이냐, 아니면 사이즈상 가장 윗구미를 형성하고 있는 11번 체이싱 달라즈를 읽어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야, 요 경기는 사실 충만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는 말 다 가는 말이에요, 내 말이. 그리고 다 승부의지도 강합니다. 조교 상태도 다 좋고. 그럼 여기서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9번 강천하사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백 후 근간 4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자, 이번에도 선행력의 향상과 더불어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마필 자체의 능력상으로도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메리트를 높게 봐주면서 9번 강천하사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겠고, 현장에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강력한 단통을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일 1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조는 이제죠.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어거지를 해도 일단 선행을 가지 않겠느냐. 5번 파워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마필이긴 한데 파워앤 스피드를 따라가더라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선행을 밀어붙일 거예요. 밀어붙인다면 2번이 노도레즈가 이번에도 선행을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2번 노도레즈는 이편성상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한 전력이라 2번 노도레즈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릴 필요가 있다. 자, 당연히 이편성에서 단통성 마필로 결정해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파워앤 스피드입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그렇고 전개도 갖고 있고 이제 문제는 2번 노도레즈와 5번 파워앤 스피드가 전개가 같은 선두권에서 뛰는 마필이라서 전개가 겹치는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뭐 2번 노도레즈와 5번 파워앤 스피드는 편성상으로 봤을 땐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4경주까지 오늘 준비한 강타의 엉승색도 고배당 영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어떻게 풀어보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반대로 실전에 들어가서 또 쉬운 경주는 또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고 또 안정과 배당 쪽에서 잘 넘나들면서 좋은 성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무조건 이긴다.